김학수 선생님이 오늘 개인적인 그 일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김학수 선생님 말씀드리면 이 경상도 특히 이 진주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의 학통과 조선 후기의 학통과 학맥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해서 그것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그 보학이라든가 학맥의 연구에서는 가장 정통하신 학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그 해주정씨 농포 가문의 그 정착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발표를 못하셔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고 제가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말입니다. 95페이지, 95쪽. 진주는 조식의 만년 강학처로서 남명학파의 구심점을 이룬 지역이었다. 경의학을 계승했던 조식의 문인들은 동서분당 때는 동인, 선조 후반 남북분당 때는 북인을 표방했고 임진왜란 때 실천적 선비정신으로 인해 광해군 때는 정치 권력의 실세로 등장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추출되고 북인이 몰락하면서 남명학의 본거지인 진주 지역에도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는 크게 1. 북인의 정치적 노선을 견제한 계열 2. 정구, 장현광을 통해 남인 퇴계학파와 친연성을 강조한 계열 3. 서인계로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계열로 나누게 되었다. 해주정씨 농포 가문의 진주 낙향은 이러한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농포 가문은 정문부대까지는 동인 또는 북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점차 서인으로 좌정하는 과정 속에서 세 번째의 계열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진주라는 향촌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호를 신장시키게 되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6쪽. 이 해주정씨 농포 가문의 연원 수양정씨. 중간에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해주정씨가 당대 유수의 명가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은 정역이었다. 무엇보다 정역은 학식과 문장을 통해 발신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문화평리 우현보와 정당문학 이인민이 각각 지공고와 동지공고로 장시한 1383년의 과거였다. 1360년 정몽주와 동방으로 급제한 바 있는 동지공고였던 이인민은 성산군 이조년의 손자이며 대사성 설문의 외손자였으니 정역과는 이종 사촌의 척분이 있었다. 당시 시승신분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정역은 김한로를 비롯한 당대의 수재들과 동방의 연을 맺게 된다. 특히 동방 중에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후일 정역이 태종과 사돈을 맺으면서 정치적 현달을 구가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정역뿐만 아니라 동방 중에는 태종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 인사가 많았지만 정쟁의 와중에서 반대파로 몰려 도태된 인물도 적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정역에 대한 태종의 신망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우선 태종은 정역의 염근하고 충직한 성품으로 경세 관료로서의 자질을 익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역은 탁월한 문장의 소유자였으므로 신왕조의 문물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그와 같은 인물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 그 태종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양녕대군이 김한로의 그 같이 급제한 김한로의 딸과 결혼했고, 정역은 둘째 효령대군에게 이제 그 딸을 시집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태종과 그 김한로
정역 등이 이제 이 혼벌로 이제 엮이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정역은 경학과 문장 그리고 경제에 밝고 시에 도통한 정통 학자 관료였다. 또한 지조가 있어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므로 행절 실무에서도 더없이 해박하였다. 또한 그는 태종의 직위이자 사돈으로서 지우가 깊었지만 행동에는 절조가 있었고 근검 인후하여 수십 년을 관직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추문도 없었다. 청백으로 절개를 지켰고 마음으로 능히 의의를 제어했다는 그 시주에서 정역의 일생에 대한 적절한 평가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그의 학덕과 경륜 그리고 태종을 비롯하여 권근, 변계량, 윤회, 이효인, 민호덕, 정종성, 김할로, 정달몽, 이성 등이 일시 명사들에게 두루 걸쳐 있었던 그의 교육관계 또한 해주 정씨가 문호를 보다 확충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정역은 안동권 씨와의 사이에서 이남 삼녀를 둠으로써 자손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문부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3. 인조 반정 이후 진주 사림의 동향과 해주정씨 농포 가문. 네. 인조 반정 이후의 남명 학파는 여러 부류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크게 정온, 하홍도를 중심으로 남명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며 남인을 표방한 계열, 내암과 함께 정계에서 도태된 계열, 인조 반정 이후에도 내암 문인을 자처한 부류 이렇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유의 계열들과는 성향이 조금 다른 계열을 추가한다면 객반으로 진주 지역에서 서인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한 해주 정씨를 추가할 수가 있다.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해주 정씨 농포 가문은 서울에 세거하다 정문부의 아들 정대영, 정대융 대에 진주로 낙향한 가문이었다. 원래 해주 정씨는 광해조의 대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정구의 문인이었던 정문부는 폐모론에는 가담하지 않아 인조 반정 이후에도 조용될 수 있었지만 이괄의 난 이후 농포 가문은 연루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때 그는 자식들이 화란을 당하지 않도록 영남으로 이거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것이 해주정씨 농포 가문의 진주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농포 가문은 학행을 바탕으로 진주의 유력한 사족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갔으며 정문부의 아들과 손자대까지는 남인계와 공동 보조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 줄입니다. 정문부의 현손대에 이르면 정치적인 색채가 일변하게 된다. 우선 손자 정유정이 송시열과 교육관계를 확보한 이래 증손 은 이단하의 문화를 출입하였고 현손 상길과 오세손 양신은 권상하의 문화를 출입하였으며 역시 현손 현의와 취의는 김원행의 문화를 출입하여 노론 명유들의 학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이제 척연 사례입니다. 권씨 가문과 관계. 권씨 자손 중에는 영남 명가들과 통원권을 적지 않게 찾아지게 된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권씨 큰 손자인 권이종의 혼맥이었다. 권이종의 장인 정유정은 정문부의 손자로 진주 출신이었다. 정유정과 송시열과의 교육관계가 권기와 사돈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일 이 가계는 노론을 표방하여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손준길 등의 문모 종사론을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수수 사례입니다. 진양 하씨 창주 가문과의 관계. 다음 요 표를 참고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의 한 줄인데요.
정삼점입니다. 정상점은 하윤우의 장녀로서 처가로부터 노비 3구, 전답 1석 38두락, 목화전 5두락 등을 분배받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문부가 정구의 문화를 출입한 것과 판이한 양상으로서 학통상의 획기적인 변천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이들은 송시열, 송준길의 문묘 종사소, 신임 사화 과정에서 사사된 노론 대신의 신원소를 올림으로써 노론으로서의 색채를 분명히 했는데 상열, 상호, 상첨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후일 농포 계열에서 김희안, 임헌회, 홍직필, 최익현 등 노론의 명사들로부터 상당수의 장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 가문 역시 진주 입향 3대가 되는 정문부의 증손대에 이르러서 노론으로 전향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농포가의 의자손해서 농포 가문의 자손들의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문부, 그리고 이제 아들 정대영, 정유정, 정즙, 정구, 정환,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정상열, 정경신, 정상점, 정상호의 그 내용들을 이제 김학수 선생의 서술을 간단하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교류 관계는 경남이라는 것은 서울의 남인을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남인과의 교유로서 안정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103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해주 정씨는 서울 및 경기 일원에 기반을 둔 근기 사대부 가문이었고 광해군 때는 북인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해주 정씨가 진주에 정착한 것은 정문부의 아들 정대영, 정대룡이었고 인조 반정 이후 당쟁이 격화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장자 정대영 계통은 서인, 노론, 차자 정대용 계통은 남인을 표방하였다. 정상점은 정문부, 대룡, 유인, 구, 상점으로 이어지는 남인 계통이었으며 부친 정구와 안정복의 조부 안서우의 친교가 양가세의 단초였다. 안정복은 정상정 행장에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서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복 때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의 진주 지역과 서울의 남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맺은 말로서 이상의 것들 이제 그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해주 정치를 일으킨 것은 정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경화 면벌로서 이때 이제 왕실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 뒤에 16세기 이후에 살림화가 됐고 당색은 동인, 북인, 서인으로서 정치적인 노선에 변해갔고 일부는 또 남인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진주 정착은 잘 아시다시피 인정후 반정 이후이고 진주 지역의 명문사족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강우 지역의 노론의 구심점이기도 하고 노론 학품을 진작을 시켰는데 특히 우암 송시열의 학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진주, 향교, 풍화로, 중수, 상량문 등 이 지역 사회의 주요 문자를 찬술한 경험도 있고 학문 사회적인 위상으로는 조선 후기 강우 지역 명문으로서 이 진주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